조용한 생활 2025년 7월호 극장전 2부에 오셨습니다. 2부의 영화는 프랑스 감독 알랭 기로디의 미세리코르디아입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이 말은 이제 카톨릭에서 쓰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자비, 디바인 멀시니스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인 알랭 기로디는 예술영화 팬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이고 호수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좀 기념비적인 퀴어 영화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감독님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64년 7월 15일생. 아니,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7월생들한테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 영화 미세리코르디아는 부산영화제에서 작년에 상영을 했었고요. 알랭 기로디 감독은 우리가 흔히 이제 퀴어 영화 그러면 커밍아웃 서사를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제 주류 사회가 있고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지 못하는 성소수자가 커밍아웃 하기까지라든가 하고 나서라든가 그게 이제 퀴어 영화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소재인데 알랭 기로디는 그냥 모든 것이 퀴어하달까? 그러니까 퀴어라는 말을 의미를 넓게 잡으면은 정상성의 밖에 있는 미감도 있고 감수성도 있고 영화 문법도 있고 그런 걸 다 포괄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알랭 기로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고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알랭 기로디 영화에서는 디폴트 성애가 퀴어예요. 동성애일 수도 있고 바이섹슈얼일 수도 있고 팬섹슈얼일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타부시되는 모든 성애적인 것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고 나아가서 현실, 초현실, 꿈 이런 것들도 막 섞여서 보다가 넋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뭐지? 스테인 버티칼 같은 영화를 보다가 저는 제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분의 대표작인 호수의 이방인이라는 영화 그리고 요번 영화 미세리코르디아가 차근차근 따라갈 수 있고 줄거리라고 기승전결을 설명할 만한 것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유능각이라는 걸 갖추고 그렇죠. 있는 영화죠. 근데 알랭 기로디 영화는 정말 다른 영화로 전혀 대체 불가하고 비슷한 예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까이에듀 시네마 같은 곳에서는 새로운 경지를 넘은 감독이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저는 이 감독의 인상을 그냥 딱 두 마디 단어로 빌려오면 네. 원초적인데 뭔가 초월적인 내가 알고 있는 개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를 네. 다른 형태로 찍어주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평론가들, 영화 미학자들 특히 뭐 가이드 시네마 같은 평론가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네. 영화 감독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호수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아직까지도 기로디의 대표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미세르코르디아를 포함해서도. 근데 호수의 이방인이나 이 영화나 결국은 욕망이 모든 걸 정복하는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호수의 이방인도 우리가 아직 많은 분이 못 보신 이유는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제한 상영가 영화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남성 성소수자들의 전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행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네21 창간 20주년 영화제 때 상영을 했었어요. 이 영화를. 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호수가 배경이고 거기가 프랑스의 게이 남성들이 에덴 동산처럼 찾아와서 바깥의 정상성의 시선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짝을 만나고 거기서 섹스를 나누고 또 남이 섹스하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 해방구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반원형 극장같이 해안선이 생겨서 숲과 호수와 그 호숫가의 공간이 그냥 툭 터진 공간이거든요. 주차장 빼면 아무 구획이 없는데 거기가 점점 영화를 보는 동안 보이지 않는 방으로 이렇게 분할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미세리코르디아도 그렇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호수의 이방인은 거기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해방구를 누리려고 왔던 게이 남성들이 되게 두려움에 쫓기고 서로를 의심하고 사운드나 조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인공적인 도구를 쓰지 않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도 범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세리코르디아는 이런 얘기들 아시죠?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이방인이 도시든 뭐 마을에 도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마성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랑하는.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관계가 꼬이고 막 욕망이 엉키고
이를테면 박찬욱 감독님 스토커 같은 영화에 보면 미아 바시코프스크가 연기하는 딸과 니콜 키드만이 연기하는 엄마가 있는 집에 있다고만 들었지만 몰랐던 삼촌이 돌아오면서 갑자기 막 근친애적인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느와르적인 서사가 막 펼쳐지잖아요. 미세르코르디아도 그런 얘기예요. 알렌 기로디 감독도 특징이 자기 고향인 프랑스 남쪽의 시골을 배경으로 많이 찍어요. 우리가 프렌치 시네마 그러면은 에릭 로메르 대표적이지만 실내, 파리, 카페 이런 데서 지식인들이 네. 얘기하고 이런 도시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로디 영화는 그냥 자연이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쩐지 용인되는 것 같은 아까 말씀하신 원초적이고 초월적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연 환경이 그걸 말이 되게 보이는 듯한 효과가 있단 말이죠. 이 배경인 농촌 마을에 빵을 만들던 중년의 제빵사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오래전에 이제 자기도 빵집을 하던 청년 제레미,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펠릭스 케이슬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레미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마틴이라는 여성, 망자의 부인이죠. 이 부인이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좀 더 머물라고 이 청년을 붙잡는 거죠. 근데 마르틴의 아들인 뱅상이라는 남자는 어렸을 때 제레미 친구였는데 처음부터 되게 태도가 이상해요. 왜 왔어?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되게 경계하고 삐딱한 거 있죠. 여자친구는 있냐? 몇 년 사귀었는데 되게 이렇게 재는 듯한 그리고 너 빨리 꺼져버려라는 걸 감추지를 않는 거죠. 이게 심해져서 뱅상하고 제레미하고 어렸을 때 공동의 친구였던 말테르라고 하는 다른 남자도 혼자 살고 있는데 제레미가 그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해요. 뱅상이. 그러니까 제레미와 말테르의 접촉도 길을 쓰면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툭 터놓고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성애의 디폴트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을 하시죠? 제레미는 오랫동안 돌아가신 제빵사를 사랑을 했었고 아내인 마르틴은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게 바로 기로디 세계예요. 괜찮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제레미는 약간 플루이드한 섹슈얼리티를 가졌는지 여자친구가 있고 지금 막 헤어지려고 하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인 마르틴은 혹시 제레미야 너는 뱅상하고는 잤니? 뭐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한 거고 뱅상은 반면에 제레미가 혹시 우리 엄마를 그러면서 너 우리 엄마를 노리는 거냐 하고 의심하고 또 왈테르는 갑자기 술 한잔하고 이 친구가 스킨십을 해왔을 때 막 질겁을 하면서 총으로 쏴버리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벌거벗은 채로 숲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점점 더 서사 내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마을 신부님이 계십니다. 네, 네. 사실상 이분이 이 영화의 압권입니다. 진짜. 주제이자 주인공.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주제를 이 사제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까지 포함해서 극 중에 뱅상 대사가 모든 걸 말해주는 모두 그 새끼를 좋아해라는 한 줄 요약. 정확한 한 줄 요약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웃긴 게 우리가 누가 봐도 이 아폴론 같은 나르시스 같은 미모의 청년이다라고 하는 프랑스 배우 중에서도 모델같이 생긴 배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네. 이미지적인 설득력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면서 뭐지? 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호수 이방인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게이들의 사랑 이런 걸 생각하면 미소년, 미청년, 젊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기로디 세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흔히 섹시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외모에 대한 관념을 다 뛰어넘은 인물 성애 묘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뱅상의 이제 적대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의 집에서 숙식을 계속하는 제레미 이 사이의 갈등이 점점 재고가 돼서 끝내는 폭력적인 사태로 이어지고 제레미는 경찰의 용의자가 됩니다. 이때 왠지 숲 어디선가 모든 것을 지켜봐 온 듯한 아까 말씀드린 마을 신부님이 갑자기 겁에 질린 제레미에게 자비로 가득 찬 손을 내밀어서 이끄는 그 얘기가 이제 영화의 후반부가 되는 블랙 코미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웃게 돼요. 영화를 보면. 그런데 또 형식적으로 보면은 겉보기엔 심플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영화이기도 하고 몽환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보시고 나면 전에 전혀 몰랐던 경지?
영화에 이런 땅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영화. 설명만 들으면 진짜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 영화가.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저게 뭐야가 아니고 따라가게 됩니다. 뭔가 다른 요소들로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의 왜가 다 생략돼 있거든요. 제가 왜 쟤를 좋아해. 저렇게 하는데 왜 가만 놔둬. 이게 없어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서사는 인과의 서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를테면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얘한테 매혹이 돼야 돼. 모두가 다 이 사람은 좋아해 라고 다 자고 하면 싶어요, 얘랑. 이유를 대요. 얘가 성격이 너무 좋다든지 외견이 너무 뛰어난다든지 영화에서 한 컷으로 반하는 순간 보여준 게 그런 거잖아요. 화사하게 만들고 클로즈업 쭉 들어가면 반해야 되는구나 라는 신호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거죠. 네. 오히려 제거되어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원초적이기도 하고 초월적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영화가 그 언어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정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획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거를 영화적인 방식으로 영화 언어라는 물질로 재편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이전의 상태의 어떤 정서를 서사화시키는 영화라고 느꼈고 정서 좀 약한 것 같아. 뭐라 할까요? 정념? 욕망. 아 그러니까 그게 저의 핵심 질문 중에 네. 하나였는데 네. 우리가 욕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근원적으로 질문하면 욕망이 뭔데? 라고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예술가나 창작자들은 결국 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욕망이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상태, 개념을 각각의 방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표현하는 게 이제 예술적인 행위라고 보면 알랭 기로디는 영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욕망이라는 감정을 본인의 어떤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고 영화 장면일 수도 있고 이 편집일 수도 있고 이런 총합의 자기의 어떤 영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다 보고 나면 그래서 욕망이 뭘까라고 각자의 머릿속에 좀 그려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고 이 영화가 접근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욕망의 개념을 벗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모두가 이 제레미를 사랑할 때 도대체 왜 저걸 허용해 주는 거야? 왜 저게 그냥 넘어가지? 근데 뭐 난 널 사랑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근데 갈망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그 상태들 인물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인과서사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 상태들을 정보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정보가 뉘앙스로 깔려있는 이 영화의 장르 붙이는 거 좀 웃기긴 하지만 뭐 누구는 성장 우화라고도 하고 블랙 코미디 성장 우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해평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차라리 버섯 누아르. 그러니까 필름 누아르 빗대기도 하던데 필름 누아르가 정확히 보면 장르가 아니잖아요. 필름 누아르는 그렇죠. 분위기거든요. 이 영화도 욕망이라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영화라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중간에 아까 뱅상이라는 친구가 죽고 나서는 영화가 좀 색깔이 바뀌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나 그 경찰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레미가 자는 방에 새벽에 자꾸 누가 들어와요. 그 집은 왜 열쇠를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합리 영역으로 설명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신비한 면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는데 납득이 돼요. 이를테면 그 결정적인 장면에 신부가 경찰한테 무슨 대사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영화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같기도 해요. 그렇죠. 공간의 정서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버섯 피를 먹고 자라는 버섯. 근데 이런 식으로 영화 갔을 때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고 이건 뭐에 대한 오마주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그게 네. 저는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단계 이전의 무언가로 찍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패턴들이나 익숙한 정상성의 서사 방식 바깥에 있는데 그게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영화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경찰처럼 아 하고 따라하는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럼 내가 지금 뭐에 설득된 거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럼 이제 영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보게 되고 미스테리 코리아도 제목이 자비라고 하면 너그러운 뭐 사랑, 자애 이런 거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랑이 무엇에 대한 사랑이고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의 연결이 아니고 인물들의 실존적인 행위들로 이제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윤리나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기로디 영화에는 많이 있죠. 가령 미성년이 상대인 경우도 나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영화들이 퀴어 섹슈얼리티를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영화가 아니고 되게 실존으로 그렇죠. 다루고 있는데, 요번 영화에서 사제가 제레미를 욕망할 때 하는 말은 난 바라는 거 별로 없다. 같이 산책하고 밥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 자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근원적인 고독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섹스는 이기적인 것이고 그냥 본능이고 사랑은 되게 고귀한 것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수의 이방인을 보면은 섹스라는 행위 안에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알몸으로 호숫가에서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 보호 본능을 해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측면이 섹스에 있고, 반면에 사랑은 또 살기 위해서 타자를 이용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가치의 전도 같은 게 이 마을에 들끓는 성욕과 함께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치의 전도라는 게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사랑, 뭐 성애, 욕망하면 어떤 형태인지 개념화가 돼 있잖아요. 사실 이 영화는 그 개념화를 벗겨내려고 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벗겨진 상태 그대를 보여주기도 해요. 거기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카메라를 통해서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도되는 거죠. 그리고 알렌 기로디 영화의 성향이 무조건 기본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긴장감이 처음에 저는 원래 이 장르로 치면 그래서 이 범인인 거 들키냐 안 들키냐, 제레미가 결국 이걸 벗어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요게 이제 기본의 긴장값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안 쏠리고 언제 모두가 제레미를 욕망하는데 발행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오히려 그래서 성행위를 보여주는데 집착하지 않는? 물론 노출은 있지만 여기에는 그 행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노출이 쓰인 것 같아요. 그냥 원초의 모습으로 쓰인 거고.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테면 뱅상의 엄마 마르틴 같은 경우는 제레미에 엄청 호의적이잖아요. 네. 심지어 제레미는 자기 남편을 짝사랑하던 사람인데도 엄청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뱅상이 없어지고 나서 뱅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뱅상은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심지어 엄마조차도 제레미의 안부와 네가 계속 여기 있을 거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인기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하면 제일 인기가 많은 제레미고, 뱅상이 저쪽 끝에 있어서 뱅상이 그렇게 싫어했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시답지 않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설정이나 상황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처럼 보이기도 하고 말이 돼 싶어서. 근데 거의 수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 그냥 시골에서 슬슬 걸어다니면서 찍은 것 같지만, 호수의 이방인도 공간이 보다 보면 구획이 된다 그랬는데 왜 구획이 되냐면은 반복이 돼요. 어떤 장면과 앵글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게 구획으로 감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미세리코르디아는 몇 개의 공간이 계속 나오고, 가령 제레미가 어디 나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앵글로 둘러앉아서 제레미를 맞이하고 버섯을 캐는 숲속,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운전자 시점샷으로 자동차 앞자리에서 굽이굽이 길을 따라서 집들이 있는 주거지로 접근해가는 그런 몇 가지 종류의 숏들이 계속 반복돼서 배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된 영화고, 그러면서 점점 반복을 통해서 몽환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기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리얼리즘에 기초한 영화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포착 같은 거잖아요. 우연히 들어온 순간을 받아주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기능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나 언어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닝 장면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모두가 제레미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욕망하는 얼굴들이 있거든요. 집에 들어올 때 리버스 샷이. 그렇죠. 클로즈업 잡아줄 때 사실은 그게 서사적인 필요는 하나도 없는 낭비에 가까운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욕망하냐가 아니고 욕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멈춰있고 죽어가는 활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 마을에 제레미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죄랑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결국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에너지, 삶의 활력에 대한 찬가를 하고 있고 동시에 그게 어떤 어둠이나 네. 죄나 이런 것도 같이 끌고 들어오느냐 또 그냥 직시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언어 이전의 원초 중에 무언가를 내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초월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요번 영화에서 사제가 지금 세상에서 우연한 죽음이 필요하다. 어디선가 대죽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린 영화를 보고 축구를 보고 있지 않냐. 우리 다 가해자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기로디조차 정말로 가는 듯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압력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대사가 사실 변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는 끔찍한 죽음과 네.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직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제레미의 제일 대특점이 있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말테르 얘만 제레미 싫어하는 이유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혐오에 가깝게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사과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네. 요 논지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말테르는 그 얘기하죠. 농사 현대화하다가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맞아.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인 물려받은 거고 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다른 에너지를 갖고 오는 이 존재가 거북스러운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왈테르는 기승전 한잔 할래요. 모든 대화가. 파스티스나 한잔 하자. 그거잖아요. 철학이. 그러니까 변화, 생산 이런 변화하지 거에는 않는. 뭔가 어쨌든 죽음이 동반될 수도 있다라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냥 인격이 아니고 제레미를 일종의 활기의 상태로 놓고 본다고 하면 죄를 저지른 혹은 뭔가를 제거한 우리가 모두 끌리는 무언가를 어떻게 대할 건가.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쳐낼 건지 여기 멈출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그냥 직시하고 받아들일 건지.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자비라는 말이 무엇을 향해 있냐 네. 라는 걸 한 번쯤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또 상징을 찾기 좋아하는 분들은 제레미와 죽은 분의 직업이 제빵사라는 데도 의미를 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영화 미세리코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힘 닿는 데까지 나눠보았습니다.